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에스파이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명 연장, 원전의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전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국민안전 외면한 부실원전의 실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원전은 미완성 단계의 안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계할 때 처음 원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도입된 게 195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실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안전 문제의 수준, 그런 것들은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연료가 녹는 사고 과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시에는 가상사고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979년 잘 아시다시피 TMI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스리마일 섬이죠. 그 다음에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이거는 완전 폭발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2011년에 발전소 건물이 폭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의 원전 사고로서 전 세계를 지금도 핵으로 오염을 시키고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죠. 특히 원전 사고 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 올해가 13년째인데요. 이것이 지금 완전히 해결은커녕 아예 해체조차도 안 되고, 핵연료가 880톤이 원자로 밑바닥에 녹아서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운전원이 실수로 또는 그 안전밸브가 열려서 닫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냉각제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핵연료가 녹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전원이 안전장치를 끄고 실험을 하다가 폭발한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 때인 일본 특유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일어나고 나서 휴먼 팩터, 즉 인적 오류, 이거에 굉장히 중요함이 이제 드러나고, 실제로 핵연료가 녹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핵연료가 녹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설계 당시에 감안을 하게 됐던 것이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는 운전원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기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 후속 조치 이러면서 안전 기준이 계속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면 고리 2호기 같은 경우 1호기,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처음 건설 당시에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미비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된 것. 그것이 최신 기술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이란 것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점차 보완해 가면서 안전 기준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원전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원전이 하나의 에너지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최신 운전 경험을 반영한 기술 기준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 그러니까 운영 허가가 이제 만료가 돼서 새로운 이제 수명 연장을 할 때에는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서 사고 때 있었던 이런 개념들이 반영이 돼서 제대로 안전을 강화시켜야 할 상황인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실이 어떠냐?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서 와장창 수명 연장 들어가고 신규 건설 왕창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운전, 운영 허가, 건설 허가 이런 것들로 14개 원전이 지금 한꺼번에 인허가 심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안위원장이 검사를 효율하게 하겠다. 효율화를 해서 빨리빨리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을 해주겠다.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아니 조건에 안 맞으면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을 하고 넘어가기 위한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이라는 것은 처음에 1977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때 기술 기준이 있고 수명이 종료돼서 새로운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2007년판이다 그러면 1977년과 2007년판에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똑같은지 그거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발전소 현장의 워크다운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내려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이런 기준과 조항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비를 하고 넘어갈 건지 개정을 하고 넘어갈 건지 개선을 하고 넘어갈 건지 아예 다 교체를 해버릴 건지 이런 판단을 세워서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신 기술 기준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수명 연장 등 PSL의 합치화 보고서. 합치화 보고서란 게 뭐냐면 차이점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설계와 현장과 새로운 기준, 최신 기준, 이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합치화 보고서라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있나요? 지금? 절차도 없고 지침도 없어요. 이게 2015년에 수명 연장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수명 연장 무효 소송 원고가 승소했던 겁니다. 2년 뒤에.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각각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다 분석을 하고 현재 설계에 이것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일일이 다 따지고 현장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는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 적어야 돼요. 보고서에 다 적어야 돼요. 이게 절차도 없고요. 지침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명 연장을 할 때 시민적인 관심사항이나 우려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용 해결료 발전소에 있는데 이게 터지면 2,400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리 주변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400만, 5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가장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거 사용 해결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수호기.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호기 쪼르륵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4호기는 뭐 사고가 없었지만 1, 2, 3호기 쪼르륵 사고 났어요. 같이
같은 부지에 촘촘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서 설치된 원전들은 사고 나면 하나만 사고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사고 나는 것이 후쿠시마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럴 때 우리나라 원전 숫자가 대부분 뭐 고리에만 10기고 울진에도 뭐 10기 뭐 이렇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사고 사람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대적으로 1이다. 이걸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40배가 넘은 그런 잠재 위험도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30%, 29%가 단일호기 부지에 단일호기만 있는 경우가 30%고요. 29% 정확하게. 두 개 호기가 77개. 그러니까 이제 41%가 있고 둘을 합치면 70%예요. 70%가 전 세계 원전 부지에 70%가 한 기 또는 두 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10기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그래서 6기 이상이 6%밖에 안 돼요. 6%. 대부분 우리나라예요. 대부분. 그 캐나다에도 달링턴, 피커링 이런 데가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수로 원전 또 용량도 크지 않습니까? 4기까지가 대부분인 거예요. 4기까지가 한 부지에 4기까지. 그래서 4기도 뭐 15%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그럼 다소호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기상 문제예요. 기상. 기후변화, 기상. 즉, 화재, 뭐 태풍. 그래서 송전선 문제 막 생기고 태풍 때문에 막 정지되고 산불 나가지고 지금 이제 산불 시즌 조심해야 될 때인데 산불로 지난해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전소를 습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게 송전탑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충돌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투기들이 여기를 계속 지나다녀요. 여기 고리잖아요. 고리 지역 위로 항공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카디즈라고 하는 항공기 식별구역 거기 우리나라 영공인들 쪽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F-15기가 날아가가지고 위협 사격도 하고 막 이런 지역에 원전이 지금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충돌 문제 어떻게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느냐 이런 문제 여기서 우리가 안전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IAEA 스탠다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신규 원전이든 건설 수명 연장 중인 원전이든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뭐 당국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오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여보지 않으면 그냥 해버려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연장을 하려니까 발전소 운영허가 변경 신청 서류란 게 있는데 뭐 복잡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는데 이 중에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고 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내놔라 이거.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방사선이 나오면 정상적인 사고 중 뭐 설계 기준 사고든 기준 사고를 초과한 그런 중대 사고든 어떤 사고든 이 주민들한테 어떤 방사선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방사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그야말로 10년 주기로 계속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 연장 시점에 가서는 수명 연장을 위한 평가를 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 연장할 때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운영 허가 변경 신청이 이제 수명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서 사실상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서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또 포함이 되고 또 방사 환경 영향 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방사 환경 영향 평가도 방사선이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중대 사고까지 다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제대로 볼까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원전 제대로 관리되고 있겠지.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뭐 50기를 짓자, 뭐 원전 수출하자, 우리나라 신규 원전 뭐 10기를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대로 관리할까요? 법을 보겠습니다. 법을. 시행령,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계속 운전을 하려면 최신 운전 경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라. 맞는 얘기죠. 또 방송 환경 영향 평가도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법 정신은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규칙이나 하부에서 고시, 지침 이런 데서 어떻게 반영이 돼 있을까? 이거죠. 시행 규칙은 이제 총리령입니다. 이렇게 총리가 작성하는 거고요. 원안위원장보다 위죠. 그래서 여기는 국내외 최신 운전 경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고 방사 환경 영향 평가는 운영 허가 이후에 변화된 바뀐 자연 환경, 부지 특성 등을 반영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에 만족할 것. 운영 허가 이후에 변화된 자연 환경. 왜? 기온도 올라가고 해양 그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태풍도 더 많이 생기고 지진 우리 경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월성에 경주에 경주 지진, 울산 지진, 포항 지진 다 일어났잖아요. 5.0 이상 이 세 개의 지진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측했던 그 지진을 초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그걸 반영해서 수행하는데 이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 규칙까지도 잘 돼 있어요. 이제 총리령 밑에 이제 그 고시나 지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행령의 37조에 주기자 안전성 평가 내용이 쫙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설에 관한 평가를 해야 되고, 운전 경험의 연구 결과, 그죠? 방송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 되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시간상 이 세 가지만 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운전 경험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사업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뭐 절차대로 우리가 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운전 경험상 미스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절차를 쫙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손의 운전 경험은 이제 심각하거나 특이한 발전소 과도 상태, 이거는 주기적 안전 평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계통 고장 또는 부적절한 운전, 설비 손상, 과도한 방사선 피폭 또는 심각한 상태. 이게 방사선 사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대사고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예기치 못한 제어 또는 제어되지 않은 방사선 누출 또는 방사능 오염, 예기치 않았던 것들을, 그 다음에 원전 연료 취급 저장 사건, 형상 관리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빼고 안전성, 신뢰성 관련된 사항을 특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명 연장을 하는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설비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및 해외 최신 운전 경험 연구 결과 반영 기술 기준을 활용한 평가 결과는 수명 평가 보고서 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그리고 방송 환경 영향 평가서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반영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죠. 반영이 돼 있느냐. 자, 이게요, 좀 재미있어져요. 고시, 원안위원장이 승인해서 내보내는 고시에 보면 사고 관리 범위 및 이제 사고 관리나 범위나 이런 것들 평가 능력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사고를 관리하는 사고 관리 계획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중대사고를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지식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중대사고 안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3번이나 중대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럼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관리 범위, 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거기에 보면 이 규정인데 적용 범위가 있고 특성상 그대로 원자로 시설에 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건 뭔 얘기예요? 봐가지고 아유 이거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항공기 충돌 그런 거 떨어지겠습니까? 네? 안 떨어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지진? 그 정도 우리나라 지진 안 일어나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경납용기를 벽을 이중화해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나죠, 뭐. 안전 설비를 개선을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고 일어나면 방산 피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더 비상 계획을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상 계획을 방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관리의 범위에 보면 3조, 4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범위. 다중고장만 일어나나요? 여러 가지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다중고장은 발전소에서 이 설비 한꺼번에 고장 나가지고 사고 일어나는 거고, 그건 설계 당시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중대사고는 이 수준을 초과하는 것들입니다. 이 별표에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설계 기준으로 고려한 외적 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그게 뭐예요? 지진, 지질, 기상, 숨은 해양 현상, 그 다음에 테러, 복합재해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한 복합재해, 이런 것들은 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 2조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원안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승인해 줄 수 있는 걸로 또 나옵니다. 고시가 서로 달라요, 내용이. 이거는 사업자가 입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쪽은 또 원안위가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정이고 고시고 법이고 시행령이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사건, 사고들, 지진, 기상 이런 것들은 시민의 주된 관심사예요, 사실. 발전소 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사고관리 능력. 그런데 이 사고관리 능력은 우리가 볼 때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지만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 대피를 어떻게 하고 주민들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어진 규정, 피폭량 이걸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핵연료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핵연료 손상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인데 이 사고관리 계획을 통해서 핵연료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 법으로 그렇게 하면 사고 안 나나요? 두 번째,
이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의 설비가 제대로 복구해서 안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해야 된다. 자, 또 다음에 경납 건물입니다. 경납 건물도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바깥으로 방출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납 용기가 방호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호벽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고관리 계획의 목표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는 요건을 보면 자, 법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사고 안 나네.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 생긴 거예요. 중대사고가 없어지는 사고관리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고관리계획에 따르면. 중대사고가 나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중대사고가 안 나는 사고관리계획서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 스스로가. 원자력계가요, 사고관리계획서를 만들면서 또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한수원이 잽싸게 써가지고 뭐 트럭으로 몇 대가 왔더니 뭐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평가하고 검토하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뭐 공상과학 소설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중대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통과시켜주면, 그 사고관리 계획서를 통과시켜주면 심사기관이 그 사고관리 계획서를 심사해서 통과시켜주면 우리나라는 이런 중대사고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관리 계획서가요, 중대사고를 없애는 계획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요, 모순. 응? 그럼 아까 빼주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는 원자로 시설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행 기술과 차이점에서 이제 어떻게 검토를 했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 30호 제11조에서 49조까지의 조항을 대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 모두 충족한다. 어디서요? 11조부터 49조까지. 그러니까 설비를 본 거예요. 설비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1조에서 10조까지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왜 뺐냐? 즉 원자로 시설 기준 중에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된 거 3조부터 10조까지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3조부터 10조까지를 빼고 11조부터 49조까지만 했는데 이거를 대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조부터 10조까지 왜 뺐죠? 어디서 뺐어요? 뺀 내용이 왜 뺐느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서 뺐는지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빼고 제출한 건지 이게 없어요. 이거 왜 뺐죠, 이거? 자, 봅시다. 지질, 지진, 위치 제한, 기상, 수문의 양, 인위적 사고 영향, 비상계획, 다수기.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 다 들어가요. 그냥 문 정비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그런 설비에 대한 건 안 들어가고 실제 이것 때문에 안전 기능들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기기도 고장난 거 교체하는 거는 일반적인 정비지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최신 기술 기준에 따라서 사고들을 반영해서 나온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반영해야죠. 왜 반영 안 해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어디에도 왜 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왜 뺐죠? 원안위는 그걸 또 승인을 해줬어요. 받아줬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거 제대로 잘 작성하는 거 형식을 보거든요. 그냥 오케이 했어요. 어떤 근거로? 누가 왜? 원안위가 뭔데 이걸 승인해 주냐 이거예요. 이걸 뺐잖아요, 평가를. 원안위가 뭐죠? 한수원은 사업자는 뭐 하는 사업자예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거 다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뺐냐고요? 당신들의 권한 때문에? 무슨 권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거 함부로 빼는 거 아닙니다. 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다 쏙 빠졌어요. 요게. 그리고 왜 뺐는지 얘기도 없어요.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 30호 검토를 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자기네들이 규칙 30조에 맞게 잘 검토를 했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12조부터 나와요. 12조. 아까 말씀드린 1조부터 3조부터 10조까지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한 쪽짜리 이렇게 두 쪽짜리 몇 짝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원안위는 또 승인을 해줘요. 받아줘. 바꿔야지. 거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사용 목적, 원리적 차이 등 설계 특성상 당해 원자로 시설에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네? 자, 다른 규정에는 사업자가 입증하라. 입증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원안위가 그냥 승인할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이거를 뺐다? 둘 다 공범이죠, 공범. 뺐어요, 그냥. 응? 내용이 어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왜 뺐는지. 수명 연장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는 왜 뺐는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뺐어요? 원안위, 한수원, 원안위원장, 유국희 위원장님, 한수원 사장, 예? 황주호 사장님, 이거 왜 뺐냐고요? 어떤 근거로? 근거를 반드시 돼야 돼요. 인정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안전상의 지장이 진짜 없는 건가요? 근거를 대야죠. 이렇게 무대포로 수명 연장하면 되는 겁니까? 지진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월성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다 정지시켜야죠. 왜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느냐, 만들어 놓고. 이거는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 제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서 위치해야 된다. 수명평가 보고서에, PSR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리 2호기 주변 50km 이내에 540만이 산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없어요. 그냥 540만 명이 산다. 그게 평가 보고서인가요? 여기에서 떨어져서 위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응?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한수원, 그 지역 주민들,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그냥 평가가 끝나는 건가요? 원전 사고 일어나면 후쿠시마를 보세요. 전 국토의 절반이 오염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끝나요, 그냥. 땅도 좁아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끝날 일인가요? 이 문제도 분명히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떨어뜨려야죠. 수명 연장을 하는데 이 기준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럼 떨어뜨려야죠, 당연히. 원전이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딴 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폭설, 폭우, 기상현상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데 아니 고리는 맨날 태풍 지나가요. 거기 태풍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거기는. 이 규정에 적합한가요?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럼 빼버린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놨어요. PSR 보고서에. 이런 문제 왜 뺐다? 원안이 왜 승인해줬다? 없어요. 왜 시민을 속이냐 이거야. 속이냐. 에? 이거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은 해양 여기도 비바람, 하천, 범람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해라. 세부 기준은 따로 원안위가 고시한다 돼 있습니다. 인위적 사고, 비상계획 실행 가능성 다 마찬가지거든요. 주민 보호를 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 이 설치 요건이에요, 위치 요건. 다수기 건설. 원자로 시설이 각각 다른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럼 1, 2, 3, 4 쪼르륵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 2 호기, 3, 4 호기, 그 다음에 신고리 1, 2, 3, 4, 5, 6 쪼르륵 붙어 있잖아요. 뭐 자기들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부지로 보면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로 시설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규정에서 별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부지 지질 지진 조사 평가, 그 다음에 위치 제한,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을 인위적 사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 미국 규정을 적용해놨어요. 왜냐하면 고리 2호기 미국 규정이니까. 그리고 경수로 대부분 미국 규정을 적용하고 원래 거기 안전 규정에 따라서 국내 일부 국내 기준화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10CFR 뭐 이런 거 미국 연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경수로는. 자, 기준 연도가 없어요. 적용 기준 연도. 네? 이거 자세히 보시면 기준 연도가 없습니다. 10CFR 파트 100, 그 다음에 어펜딕스 A. 여기에 없어요. RG 1.60. 여기도 몇 년도? 1.132 몇 년도판? 1.138 몇 년도판? 없어요. 이걸 보면요. 2020년 9월 23일이 최신 규정이에요. 가장 업데이트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2014년 7월에 리비전 2로 올라갔어요. 요거는 2021년 12월에 리비전 3까지 올라갔어요. 요거는 2014년 3월 리비전 3까지 올라갔어요. 이 세 번째, 이거는 부지 조사 규정인데 제목부터 바뀌었어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 개정됐어요. 자, 어느 기준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없어요. 이게 고시가요, 3년마다 개정이 되면 3년마다. 그럼 이거 올려줘야죠. 리비전 넘버. 왜 안 붙여놨어요? 옛날 거 그냥 건설할 때 그 규정 적용하라고요? 그래놓고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하라 그러나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고시도 3년 만에 개정을 하잖아요. 그럼 넘버를 넣어줘야죠. 개정번호. 왜 안 해요? 자, 원자로 시설 위치 제한. 이거 100.11 연방법, 미 연방법 10 CFR 100.11을 적용하라고 해놨어요. 예? 이것도 8월 29일 2017년께 최신 규정이에요. 최신 규정. 그 다음에 이거 위치 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 이건 뭐 주변에 독극물 탱크 이런 거 싣고 배나 그 다음에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화재가 나거나 큰일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발전소를 습격하고 그러면 운전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사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을 적용해 놨는데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은 아예 제목부터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규정이 삭제됐어요. 이런 것이 고시에 버젓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합니까? 에? 이거 아니잖아요. 최신 기술 기준은 제대로 적용해야지, 제대로. 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수명 연장만 잔뜩 하고 무슨 효율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상조건, 그 다음에 수문, 해양 특성, 이 기준은 별도로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해요? PSR 평가 보고서에 그 3번부터 10번까지 다 빼버렸으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명 평가 보고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그냥 발전소 수명 연장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응? 이런 게 제대로 적용 안 하고 하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냐? 원안위원장 책임질 겁니까? 지금 현재 원안위원장 옛날에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안 했다고, 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부실하다 비판받을 때 그 당시 원자력 안전국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우쳤으면 제대로 해야죠. 유국기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이거 반드시 재평가될 겁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중대사고를 반영한 평가 대상으로 22개를 지정을 해놨어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이렇게 22개 사건들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22개를 잡아놨어요. 근데 환경영향평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서 11개로 쑥 줄어버렸어요. 이거 왜 줄이죠? 이거 왜 줄였냐고요.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한수원 사장님, 황주호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수명 연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원자력계 큰일 났어요, 원자력계 진짜. 제대로 알면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이래놓고 세계 최고 기술이라 그래요? 아니, 22개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잡아놨으면 그거 해야죠. 왜 빼놓고 11개만 해요?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사고 줄이면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한손에서 DBA라는 디자인 베이시스 액시던트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Beyond DBA, 그러니까 BDBA입니다. 사고관리 전략 맥스트라는 것을 내놨어요.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 일어나서 이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을 신속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맥스트 전용 설비 14종을 추가하겠다. 14종을 추가하겠다. 근데 자세히 볼까요? 방수벽, 방수 내화문, 내진 성능 향상, 축전지, 터빈 구동 보조구수 펌프, 필수 예측기 이거 다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후속 조치 때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원래 있던 거고. 예? 딱 하나 350kW 이동 발전기 이거 하나 생겼어요. 저거는 그 노토반도 지진 때 보셨잖아요. 도로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동 발전기 갖고 갈 수 있나요? 못 갖고 가요. 그러면 2중, 3중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형 발전차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 대형 이동 발전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동 발전기 차밖에 대응할 게 없나요? 이동형 팬 덕트, 열 교환기 외부 수원, 이런 걸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가 있느냐. 진짜
제대로 그 중대사고가 새롭게 발생했을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누가 평가를 하느냐. 사고관리계획서상에 이렇게 맥스트 설비를 했다. 그 제대로 평가를 했나요? 누가 평가했죠? 원자력 안전기술원? 시민들은요? 시민들은 직접 당하잖아요. 시민들은 누가 평가를 했죠?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응? 실질적인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내놔라. 이거 완전히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고유 차별화 특성, 이 그림은 진짜 멋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 대응센터 역할을 옆에 있는 원전이 하도록 하겠다. 이게 대응이에요, 이게 대응. 그 시설 뭐가 들어가요? 없잖아요. 옆에 있는 원전이 어떻게 대응을 하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으로 피해가 있으면 되는 건지. 응? 그래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아까 모순 덩어리라 했지 않습니까?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승인해줘요? 2019년에 6월에 다 제출해서 트럭이 몇 대 가가지고 전국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다 작성해가지고 트럭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 그리고 발표도 화려하게 했어요. 3년간 심사 진행하겠다고. 이거 누가 했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2019년이면 3년이면 2022년에 다 끝나야죠? 2022년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승인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2024년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도대체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갈팡질팡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중대사고 들어가니까. 왜? 설비 개선을 안 시켜주려고. 설비를 강화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 설비를 개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중사고로 국한을 시켜가지고 다중사고 이상의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중대사고 완화 설계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또 사고관리계획서, 방사환경영향평가서, 주기자안전사평가 어디에도 이거에 대해서 완화 대책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피할 비상계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중대사고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고관리계획서 잘 써서 맥스트 14종 추가해가지고 국민안전 완전 실종돼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안전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러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하는데 돈 얼마 투자하겠다. 양해원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한번 볼까요? 엔지니어링 평가, 절차서 보완 이런 것만 880억이에요. 누구? 연구하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880억 쏘겠다. 실질적으로 안전성 개선되는 건가요? 하드웨어적인 설계 개선이 아닌 거예요. 엔지니어링 평가 비용이에요. 880억이. 실제로 맥스트 설비, 아까 14종 130억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130억. 조밀대 저장 설치하겠다. 조밀대 사용 후 해결료 조밀하게 설치하도록. 이거는 수명 연장하니까 더 많이 생기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운영 설비인 거예요. 운영 설비. 자체 설비 개선. 이것도 노화된 거 교체하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것도 운영 설비 정비에 정비.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3천억을 투입하겠다 해놓고 1,310억이 주민 지역 상생 협력비예요. 주민들한테 1,300억 쏘고 끝내겠다. 나머지는 형식적인 거예요. 평가만 디딨다 하고 맥스 설비 구축한다고 실제 하드웨어적으로는 130억. 이게 우리나라 원전 수명 연장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싸구려 원전이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전이 될 수밖에 없고 안전 수준은 최하이고 최바닥인 거예요. 예?
보세요. 고리 2억이 완전 구닥다리인데 3천억 들어갔다는데 주민들한테 입막음 비용이죠. 1,300억 들어가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지역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죠. 고리니까 뭐 해운대구나 기장 이런 데 들어가겠죠. 그러면 사고 나면 그 주민들만 피해보나요? 부산 시민은요? 울산 시민은요? 경주 시민은요? 거기는 왜 지역 상생 협력비 돈 안 주죠? 현재 법적으로는 지역 주민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투입하겠다. 이거는요, 좀 심한 얘기지만 주민들을 멍멍이 꿀꿀이로 보는 거예요. 에? 이거 먹고 떨어져라. 안전 투자 제대로 안 하고 원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걸로 땡땡이 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본은요, 원전 한 기 재가동 들어가는데 지금 2조 원 투입했어요, 2조 원.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 안전 수준이 이래요, 지금. 하드웨어 겨우 130억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좋지만, 주민들께서. 이거를 생각해야죠, 이거를. 이게 뭡니까? 진짜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 완전히 실종됐다. 이거 원전 가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명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유럽 보시죠. 응?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게 프랑스 원전이 수명 연장하는데 자기네들이 설비 개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이거예요. 코어 캐처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코어 캐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코어 캐처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지진 재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게 해결료가 녹아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거를 받아두는 거예요. 받아두는 거고 이거를 쭉 퍼지게 함으로써 그 지하수와 접촉이 안 되도록 이걸 받아두는 역할을 하는 코어 캐처입니다. 이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수명 연장하려면. 이게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냐. 3조 내지 4조 원 들어간대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네? 사업자 말 좀 들어라. 규제기관 계속 요구하고 공고하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그렇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코어 캐처는커녕 외부 침수 냉각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적용 안 되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응? 한수원이 빼자. 원안이 아유 이거 안 돼?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수명 연장 못 하네. 수명 연장 해줘야지. 원안이가 수명 연장 해주는 기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안이가 수명 연장 해주는 기관입니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일본은 어떤가요? 지진이 일어나서 송전탑이 무너지니까 이 비상 가동 중에 쓰나미가 가지고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이런 규정들을 대폭 강화시켰어요. 기존의 자연성도 토네이도 화산까지 고려하고 그다음에 화재 뭐 전원 신뢰성, 장비 성능, 내진 쓰나미 성능 이런 거 다 반영시키고 추가로 이런 의도적인 항공의 충돌, 테러, 경남 용기 파손 대책, 복수의 기기 고장 상정한 노심 손상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계속 신설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규제 기준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진도 이 마찬가지예요.
뭐 지진 재평가 들어가는 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재평가했나요? 제 기억에 없어요. 지진 단층대 30km 이내에 새로 발견이 됐잖아요, 고리에서.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제대로 평가했냐? 그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내용이. 제가 열심히 봤어요. 공람 된 거. 없어요. 이거 지진 재평가 했나요? 우리나라 안 했어요. 일본은 이거 한다고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응? 그 다음에 기진차까지 해가지고 집안 싸가지고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예? 지하 구조 평가하고 하는, 보링도 하고, 진동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도 문제 생긴 게 노토 반도 지진이에요. 노토의 원전이 2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죽었고, 한 개는 수명 연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원전이, 지진 조사를 해가지고 1,000억을 들여가지고, 요것만 1,000억을 들여가지고 또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노토반도 지진 터진 거예요. 그래도 문제예요, 일본은. 지진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다음에 항공기 충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원자로가 이제 노심이 손상이 일어나고 운전원이 주거가 불가능해지고, 노심이 냉각을 못하고 이게 이제 노심이 용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바깥에 있는 중대사고 대처시설로 운전원이 옮겨가서 여기서 긴급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납용기 스프레이도 하고 전원을 가동을 하고 수원, 바닷물을 뽑아가지고 용융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를 주입을 해주는 이런 시설이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다 그러는데 했나요, 지금 고리에?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옆에 있는 원전이 이거 하나요? 어떻게 가능해요? 다수기 걸리는데? 안 했어요. 없어. 찾아보니까. 수명평가 보고서에. 죄송합니다. 자꾸 수명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없어요, 이게. 에? 시설을 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대사고 대처. 아예 전체를 다 빼버렸으니까 위치 규정.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 화산까지 들어가죠. 화산까지 다시 평가 들어갔어요. 응? 그래서 결국 일본은 호기당 재가동을 들어가는 50몇 개 이제 다 정지하고, 그 중에 이제, 재가동 들어가려고 하는 대상 기기들, 한 20여 기를 재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호기당 2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평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7기 원전이 재가동을 들어갔습니다. 문제죠? 일본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이 지진대인데 거기에 아동아동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그거 본따서 더 심각하게 제대로 안전 투자도 안 하고 하면 우리나라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구성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예요. 그 중에 긴급시 대책소. 아까 말씀드린 이 바깥에 주 제어실 같은 거를 긴급 제어실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는 몇 천억짜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3천억인지 4천억인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용도 3천 쑥 들어갔습니다. 그거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리고 수명 연장 해달라? 수명 연장 안 해주면 발전소 중지해야 된다? 완전히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 놓고 불가리아 원전 건설 우리가 수주한 거 뭐 용역으로 하청으로 받은 건데 그거를 우리가 수출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수요 지금 50기를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교수가. 누구를 위한 건설이냐? 누구를 위해서? 응?
지금 한 기도 수명 연장하고 더 건설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규정을 아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요?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건가요?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기를 더 지어야 된다, 국내에다가. 어디 질 데가 있어요?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응?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핵공학과 교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 핵공학과 가지 마세요.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뭘 가르치냐고, 뭘. 사회적 책임성을 가르치나요? 윤리를 가르치나요? 예? 뭐가 위험한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다 그러면 진짜 책임의식을 가르쳐야죠. 응? 제일 먼저 안전, 책임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회계는 전국에 나부러져 있고 원전에. 예? 나 몰라라. 그거 법 안 만들어줘서 그렇다. 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대책도 없고, 장기적으로 어디 건설을 하는 게 좋은지, 어디에다가 후보지도 조사했나요? 조사도 안 했어요. 그냥 건설만 하면 되는 건설만. 아, 이런 학과가 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핵공학과 없어도 사실은 원전 얼마든지 건설하고 연구할 거 다 했어요. 저희 선배들 초기 멤버들은 전부 핵공학과 없어도 핵연료 국산화 다 했고요. 응? 원자로 기술 배우는 거 다 배웠어요. 근데 새로 핵공학과 하신 분들이 이제 1기부터 쭉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하나의 이익 집단화되는 느낌이에요. 왜? 과를 계속 운영하려면 학부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졸업생이 진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진로를 잡으려니까 원전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해서 원전을 지어야 졸업생들이 갈 수가 있으니까 원전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 안전? 지금까지 보세요.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놓고 원전은 계속 짓자. 이런 학과에서 도대체 사회적 책임과 윤리 어떤 거를 가르치냐고요. 그냥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엘리트만 키우면 이런 과는 진짜 사회에 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하는 교수가 있는 핵공학과는 진로를 다른 데로 옮겨라. 지금 다니고 있으면 다른 과로 가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안전은 적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 지금 환경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하고 수명 연장하는데 제대로 안전 투자 안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도 수준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또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저런 엘리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고 믿고 따르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50개 원전 전국을 핵으로 바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거기다 SMR 뭐 막 얘기하잖아요. SMR은 10분의 1 사이즈예요. 원전에 10분의 1 사이즈인데 그거를 전국에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핵으로 바르자는 얘기죠, 결국은. 왜 그런 거를 그렇게 무모하게 뭐 연구 개발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우리가 수출을 오다 해요. 그거 경제성도 없는 걸 판명이 돼가지고, 예? 미국에서 회사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거 개발하는 회사가 그냥 정부 돈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서 연구비 좀 주는 거 그런 걸로 그냥 쭉 가고 있는데 말고는요, 사업적으로 상용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뭐 새로운 뭐를 띄워줄 것처럼 막 얘기하고, 20조, 40조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나 프라마톰, 프랑스의 프라마톰,
이런 데는 다 망했어요. 원전 수출 기업들이. 서방 쪽에서는. 일본이 바보라서 수출 안 합니까? 일본이 주사를 딱 때려보니까 이거는 수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허황된 얘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계 담당자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원로께서는 후배들이 무작정 지능주의로 가는 거 이거 좀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적 안전 이런 것들을 좀 제발 좀 들여다보고 이런 안전 문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도록 잘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